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시장의 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들은 그럭저럭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는 좀 가파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환율 제목은 개인 해외 투자의 영향력으로 좀 정해봤는데, 한국은행이 매달 중하순이 되면 거주자 외화예금을 발표합니다. 어제 거주자 외화예금을 통해서 개인들의 해외 투자 영향력이 확인이 됐고, 외환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환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2.8원 상승한 1189.1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환율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근데 장중에는 주가도 오르고 또 위안화 환율도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의 상승을 억제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쯤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할 건데 상당폭 그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환율의 하락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차트는 달러원 차트와 이제 빨간 선은 달러 위안 차트인데요. 달러원 환율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위안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데는 우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도 2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샀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피를 샀고, 그래서 코로나19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인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잔액이 120조 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고요. 0.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 달러 상승의 이유는 일단은 미국 FDA가 그 코로나 환자의 그 혈장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승인을 하면서 일단은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진정 기대가 달러 강세를 견인을 했는데요. 또 어제 보시면 그 달러가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이게 주요 통화들의 어제 그 절상률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통화들은 어제 부진했는데 오히려 신흥 통화들은 달러 강세보다 더 많이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가 일단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험 선호의 자극은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법에 대한 그런 기대,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한 그런 그 주들입니다. 주식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러니까 옥스포드랑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백신의 긴급 승인 가능성, 이런 점들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좀 둔화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전반적인 위험 선호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전반적으로 어제 다 같이 미국만 강세였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강세를 견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로 상승세가 좀 주춤한 것이, 일단은 그 유로존에서 유럽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그 누적 신규 확진자고요. 이게 미국 확진자인데, 프랑스는 좀 둔화되다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에 15,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확산 정도, 그리고 일단은 전면적인 경제 봉쇄는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부분적인 경제 봉쇄가 유럽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팁스 물가 연동 국채 금리인데요. 이게 결국은 실질 금리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하순부터 가파른 약달러 금값 상승,
그리고 위험 자산의 선호를 견인을 했던 것이 결국은 실질 금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 1%보다 더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위험 자산, 달러 약세, 금값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지금 주춤하다가 다시 이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어제 간단하게 이제 원자재 가격 동향도 잠깐 보면 금값은 아무래도 레벨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했고, 금값 빠지면 보통 은값도 빠지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뭐 어제 유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구리값은 일단은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를 반영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해외 투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매달 중하순이 되면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업들이 외화 예금, 달러 예금일 수도 있고 유로 예금일 수도 있고 예나 예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외화 예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2012년도부터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지금 부침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874억 달러로 6월 말 대비로 29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고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자 외화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히스토리상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위안화 예금이 증가하던 그런 시점도 있었고요. 또 이 시점을 보시면 환율이 빠질 때 외화예금이 늘어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패턴은 일단은 특히 기업들이 그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이 올랐을 때 팔고 좀 또 그 환율이 내렸을 때는 오히려 이제 달러를 매집하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제 환율과 거자 외화예금이 뚜렷한 역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18년도 이후부터는 약간 패턴이 다른데 개인의 외화예금 개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뭐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불안하니까 달러를 사자 이런 이제 마케팅도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일단은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달러를 사서 쟁여놓는 그런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7월에 늘어난 거주자 외화예금은 이유를 한번 한국은행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증권사의 개인 해외 투자 관련한 그런 예금 이 주요한 배경이고 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외화채권 발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하시려고 증권사에 이제 예탁금 맡겨놓는 것들이 결국 외화예금 증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여기 차트가 좀 가려졌는데 그 예탁 결제원에서 보실 수 있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채권 투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가려져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같은 경우는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31억 달러 증가를 했고, 8월 20일까지를 제가 해서 보니까 14억 불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보면은 결국은 달러 공급을 갉아먹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 개선세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도 주식 안 사고 있죠. 그래서 공급되는 달러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 해외 투자는 넘쳐나는 유동성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이 빠질래야 전반적인 약달러 구도 속에서도 빠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흥미 삼아서 우리 개인들이 어느 주식에 많이 투자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숫자이고요. 순매수 기준으로는 애플이 한 4억 불 정도 개인들이 사셨고요.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그 순매수 말고 매수 기준으로 많은 거는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8월 동안 한 8억 불 정도 개인들이 이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일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환율을 하락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일단 80원대 후반에서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인 위험 선호 강화, 앞서 보셨다시피 신흥통화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로는 강세를 나타냈고, 이제 뭐 10시 부근 되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올 건데, 국내 코로나19 확산 정도, 이런 점들이 일단은 환율에 일단은 그 하락을 상당히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단 60주 이평선을 하회한 이후에 구름대가 강하게 밑을 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80원 밑으로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수급적인 요인, 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슈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80원대 후반 중심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일, 28일, 27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의사록이 얘기해 줬듯이 막 시장이 아주 기대하고 있는 그 수익률 곡선 억제, 그러니까 장기금리를 2 이상으로 우리가 올리지 않겠다, 이 발언은 사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을 그 달래는 발언은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파월 의장 발언이 과도한 달러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낮고, 그런 의미에서도 달러 환율도 뭐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날씨 좋은데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